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다만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랬던 관계들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함께하는 동안에 서로의 마음을 다해 시간을 보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둘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늘어났다. 그만큼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다. 서로의 사정을 공감하기에 서운하지만 인정해야 했다. 세월이 가면 관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압축되고 단조로워진다. 애써 관계를 정리하거나 붙들려고 괜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곁에 남는다. 이따금 반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묻거나 특별한 날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된다. 압축되고 단조로워진 새로운 관계, 그 안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언제든 방해받지 않아야 안정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된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 대해 힘들어하며 지내는 걸 지켜봐왔고 나 역시 관계에 해이를 느끼며 거리를 둘 때가 많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던져보았고 정말 많은 만남을 통해 배우고 습득해봤지만 언제나 쉽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아무리 능하고 통달했다 한들 부딪히고 갈라서는 것이 관계였으니까. 그래서 나도 딱히 비범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즘은 관계에 있어 계산적으로 다가서지 않으려 한다. 항상 어떤 만남에서든 둘 중 한 명이라도 연기를 하거나 계산적으로 다가섰을 때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인이든 친구든 그 어떤 관계에서도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얻는 것은 이토록 어렵기에 늘 신중해야 하며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의 진짜 모습을 속이면서까지 만남을 유지하는 건 건전지를 끼운 로봇에 불과할 뿐 언젠가 고장이 나버려 들통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가장 큰 걱정은 나의 진심을 묵살시켜버리는 악랄한 인간을 만날 때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못된 놈들을 하나하나 피하며 만날 순 또 없다는 거다.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봤지만 결국 내가 우선으로 바뀌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적어도 나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였다. 상처를 받는 것보단 상처를 주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고통스럽기에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했다. 진심에 진실을 담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관계에서도 반드시 끝은 존재하겠지만 그 끝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은 마주하지 말아야지. 억울하고 분해서 울고 욕하더라도 내가 믿고 싫고 증오하는 순간은 그건 막아야지. 나와 맞는 완벽한 사람을 구별해서 만날 순 없다. 오직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 진실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완벽한 만남이며 온전한 관계가 될 뿐이다. 계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내가 관계에 진심을 쏟고 있는 가장 큰 노력이며 행동이라 할 수 있겠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할 때, 과거의 나는 온 힘을 다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오해를 풀어보려 부단히도 했었다. 하나의 오해가 수많은 오해를 낳을까 두려웠고 그게 마치 진실인 마냥 사람들 입에 오를까 무서웠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생각 또한 전환되었다. 그 후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오해하기 시작한다면 이젠 그냥 편하게 오해하도록 놔두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결국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나의 입만 아프고 그 입이 불쌍할 뿐이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생각했고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그 작은 감정조차 소모하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누구나 나에 대해 오해할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꼭 해명할 이유는 없다고. 나도 사람이라 누군가를 싫어하고 오해할 수 있다. 또 반면 다른 이들도 결국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기에 나를 오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한다. 나와 인생을 평생 함께 할 것도 아닌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아까운 시간 낭비와 감정 소비를 하지 말자고.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 나를 정말로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더 애쓰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20세기엔) 한창 혈액형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4가지로 파악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MBTI라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지내고 있다. 딱히 이 테스트에 큰 의미를 두거나 크게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에 있어 한 가지 큰 도움을 받았던 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건 T성향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인간관계에 있어 내 삶에 큰 해안을 준 것이다. F유형의 사람이라면 크게 공감하겠지만 평소에는 너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한순간 차가운 행동을 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 괜한 찝찝함이 들 때가 있다. 무언가 잘못을 했나 싶을 정도로 공감을 해주지 않을 때 특히 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처음엔 왜 저러지? 싫으면 말로 하던지 라며 상대방을 무례한 사람 취급해버리는 아주 예의 없는 멍청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고방식의 차이였을 뿐 상대방이 무례한 것도 나의 실수도 아니었다. 스스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까지 쳐버린 나의 단순한 사고가 사고까지 쳐버린 거였으니까. 감정은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상대방의 진심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듯 각색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였다. 현실성이 강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감정이 우선인 주관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고 모든 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구나 라는 마음가짐. 하물며 혈통이 같은 가족과도 성격이 달라 매번 전쟁이 터지는 시점에서 타인의 배려와 공감을 억지로 바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욕심이었나 싶다.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심하듯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신만의 국가를 설립했으니 하나같이 다른 기질과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각자의 문화를 조금만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오해와 상처가 확연히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도 우린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 그것으로 굳이 상처까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열차에 올라탔다. 함께 타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느새 꽤 친해지기도 하고 깊은 속마음도 서슴없이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누군가 환승을 하기 위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도착 지점이라 내려야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떠나갔고 이젠 다음 역에 내가 내려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없었다. 그렇게 열차 문이 열렸고 나 또한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내리게 되었다. 사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10대부터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늘상 그랬다. 마치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떠나갔으니까 서슴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
조금은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당연한 거였다. 왜냐면 그곳이 그 사람의 도착지였으니 말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서러워할 것도 아쉬워할 것도 없었고, 소중했던 이가 날 떠난다고 슬퍼할 것도, 오래도록 만났던 이와의 연을 끊었다고 스스로 자책할 것도 없었다. 단지 각자가 내려야 할 도착지가 달랐다는 거, 그것이 다였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그 도착지엔 나를 포함한 다른 이들도 분명 함께 내렸다는 것. 뭐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살아보니 알겠더라. 헤어져야 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하늘이 갈라놓고,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온 우주가 당신 앞에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다.